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유튜브 구독 하셨어요? 플러스 친구 추가 하셨어요? 즐겨찾기는요? 부탁드릴게요. 대만에 바이빙빙이라는 배우 겸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데요. 자, 그녀는 대만에서 정말 명배우로 소문이 자자한 스타였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여성분, 외동딸도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정말 유명한 탓이었을까요? 그녀의 딸도 그녀와 함께 TV에 종종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자신이 연예계의 고통을 알아서인지 딸만큼은 그냥 일반인처럼 키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론 딸도 그런 삶을 바랬고요. 자, 그리고 그녀에게는 일본인 남편도 있었어요. 샤오엔을 낳기 전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한때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남편이었죠. 언니, 근데 갑자기 남편 얘기는 왜 해요? 자, 그녀의 남편이 누구였냐? 그녀의 남편이었던 사람은 거인의 별이라는 만화 외에 나름대로 히트작이 있는 만화 작가인 카지와라 이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바이빙빙이 딸을 임신했을 당시, 그 샤오엔을 임신했을 당시에 남편은 너무 잦은 외도는 기본이고 심지어 임신한 바이빙빙에게 매일같이 폭행을 일삼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둘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바이빙빙은 이제 이혼 후에 자신의 성을 붙여서 이제 딸을 낳게 돼요. 그렇게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샤오엔, 한국 이름 백효연이라는 딸이죠. 자, 그러던 1997년 4월 14일 오전, 이날 아침 샤오엔은 엄마랑 맛있는 밥을 먹고 등교를 위해 집 밖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학교를 향해 걸어가던 중 샤오엔은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녀를 향해서 어떤 한 스타렉스 같은 그런 한 대의 차량이 다가오는 거야. 샤오엔은 좀 기분이 좀 여자의 촉이라는 게 좀 있잖아. 좀 낌새가 좀 이상했지만 그냥 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밖으로 차 도로로 나가는 그런 차량인가 보다 하고 그냥 길을 살짝 옆으로 터주게 돼요. 그런데 이 차량이 샤오엔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죠. 그 안에 있던 남성들 무려 7명이었대요. 자, 이 남성들이 갑자기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요. 그렇게 샤오엔은 유괴가 되기 시작했죠. 자, 범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아지트에 샤오엔을 가둬두고 그녀를 윤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전 이제 바이빙빙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와요. 그 메시지 안에는 딸의 나체와 딸의 절단된 새끼손가락이 담긴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50억 준비해서 몇 시까지 이곳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문구와 함께 메시지가 와 있었죠. 엄마는 이제 메시지를 받은 후에 경찰에 전화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경찰은 바이빙빙 집에 도착을 한 후에 잠복 근무도 모두 마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거래 장소로만 가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엄마는 엄마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경찰이 범인을 놓치면은 이 범인들이 딸 샤오엔에게 보복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따로 50억도 겨우겨우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엄마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위장을 한 경찰들과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사람은 범인, 그리고 경찰, 그리고 나, 바이빙빙 이 세 분인데 엄마인 바이빙빙은 딸을 되찾아야 되니까 연락했을 리가 없고 범인들도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리가 없고 그런데 이 약속 장소에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기자들 알죠? 기자들이 아주 개떼처럼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바이빙빙은 당황을 하지. 아니, 이거 누가 알았지? 내가 기자들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 뭐지?
당황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범인들도 이제 약속 장소에 거의 다 와서 이제 멀리서 지켜볼 거 아니야. 혹시 경찰이 있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오 마이 갓. 기자들이 아주 진을 치고 막 언제 와? 씨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범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주를 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 정보는 과연 누가 흘렸을까? 자, 범인들은 그렇게 도주를 한 뒤에 자신들의 아지트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못 받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샤오엔을 바라봅니다. 야, 안 되겠다. 전현 오늘 찢어 죽여놔야 되겠어. 그들은 샤오엔을 윤관을 또 하고 막 폭행하고 막 분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도 막 분이 안 풀렸던지 이들은 샤오엔을 정말 끔찍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오엔의 시신에 손과 발을 묶은 뒤 타이페이 쪽에 어느 지하 하수도 쪽에 버리게 되죠. 자, 경찰들은 이제 샤오엔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막 조사를 하면서 범인들을 찾아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다 4월 25일 경찰은 범인들의 아지트를 찾고 그곳을 급습해 범인 7명 중 4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주 범격이 이제 3명, 정말 주도를 한 이 3명을 도피를 하는 바람에 이들은 검거에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4월 28일 경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쇼. 여기 빨리 좀 와보쇼. 여기 사람 시체. 놀란 경찰은 제보를 받은 뒤 재빨리 그곳을 향합니다. 그곳은 이 지하 하수도였죠. 그렇게 향한 곳에는요, 샤오엔의 처참한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샤오엔의 시신은 정말 엽기적이었는데, 이 샤오엔의 시신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너덜너덜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말밖에 안 나왔대. 너덜너덜. 자, 그리고 샤오엔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증언으로는요,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저기 뭐가 있길래 왜 이렇게 하고 봤지? 근데 뭐 돼지 사체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요. 그래 저기 뭔가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 시체였던 거야. 그래 전화를 했지. 자, 그렇게 발견된 샤오엔의 시신은 이제 부검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사진은 흑백 처리에다가 좀 많이 가려진 상태라 뭐야 안 징그러운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당시 모습은 이랬다고 합니다. 자, 이 동그란 부분은 샤오엔이 처음에 새끼손가락이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대요. 그러나 이제 심한 구타로 간장이 파열이 되고 복강은 과다출혈로 부풀어 오른 데다가 늑골은 대부분 부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조금 좀 역겹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범인들이 얼마나 이 샤오엔의 머리를 쥐어 뜯었던지 샤오엔의 머리카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눈을 이렇게 도려내기도 했고, 이제 질식사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목을 졸랐을 거 아니야. 목을 졸랐는데 이제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목 매달아 죽으면 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을 이렇게 졸라서 혀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혀마저도 절단된 상태였대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귀에는 폭죽을 집어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폭죽의 폭발 때문인지 고막이 파열이 됐고 몸 안에는요 2개의 쇠파이프가 박혀 있었고 이제 망치에 쓰는 그런 못 있죠. 그 못도 무려
48개나 나왔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모마는 아시죠? 여성의 그 중요한 그 부분, 그리고 학문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샤오에 있는 시신을 감시한 이 베테랑 법의관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법의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끔찍한 시체는 정말 처음이야. 아니, 나도 놀래가지고 쇼크 올 뻔했다니까. 범인들 대체 누구야?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쇼킹한 사건, 쇼킹하다고 제가 느낀 거는요, 이제 시신 발견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이 와서 이 시신을 막 찍었는데, 이거를 나 이만큼 잔인한 거 찍었대 하면서 언론 보도에 그냥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보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진은요, 결국 일본 언론까지 죄다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특종이라고 생각을 해도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렇게 막 보도를 한 이 모습을 본 유족분들은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 아니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 유족분들 이제 집 대문 현관문 앞에는요,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놨대요. 기자 유죄, 기자도 죄가 있다 라는 플랜카드를 붙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참혹하게 살해된 이 샤오엔의 이 시신은요, 장례식장에서 아까 내가 막 그랬잖아, 머리털이 거의 다 뽑혔다고. 그래서 가발을 씌우고 얼굴이 지금 여기선 좀 약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진은 그 사진이 아닐까? 지금 장례식장 얘기를 할 건데, 이 얼굴을 본을 뜬 그 가면을 씌우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 사진이 그거 같아. 자, 시간은 흘렀지만 정말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이 나라에 살기가 무서워진 거야, 대만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막 시위를 벌이고 막 장난이 아니었나봐. 그러자 이제 당시 리덩후이라는 총통은요,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저항을 하며 무조건 발포를 해 사살을 할 것을 명한다 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받은 후에 어느덧 여름이었어요. 8월 18일, 당시 도주했던 그 범인 3명 중 1명을 찾아내기 시작해. 그리고 이 범인은요, 이제 800명의 경찰들과 추격전을 벌이죠. 자, 그렇게 그 범인은요, 이 총탄 6발을 맞아요. 팡팡팡. 막 맞는데도 이제 지는 살고 싶으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지. 도망가고 막 미친듯이 도망가고 막 숨어있고 도망가고 하다가 더 이상 자기도 힘들었던 거야. 그렇게 너무 견디다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는 자살을 택하게 돼요. 나 같으면은 자살보다는 차라리 잡혀가서 그냥 어차피 사형을 받나 뭐 자살을 하나, 아무튼 죗값은 치러서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범인을 추격하다가 이 경찰 2분이 사망을 하셨대요. 이 범인 1명 잡으려다가. 자, 그리고 11월 17일, 이제 남은 2명 중 또 1명이 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너네 오면 나 뛰어내릴 거예요. 아니, 뛰어내린다. 아니, 제발 오지 마. 나 진짜 뛸 거야. 야, 너 그 가요네를 죽여놓고 뭘 그렇게 오줌지려 하냐? 야, 너 이래나 저래나 사형이야. 와, 야, 곱게 가자. 나 사형이야?
사형이야, 빨리 와. 곱게 가자니까. 그럼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네? 그럼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남은 2명 중 이 또 다른 한 명도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범인, 방금 이렇게 내가 막 했더니 그 범인 있죠. 이 범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새 출발을 좀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체포되기 약 2주 전인 10월 23일 타이페이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로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의사 부부를 협박하게 되죠. 야, 너 나 알지? 내가 그 샤오엔 죽인 범인이야, 이 새끼야. 너 딴 거 됐고, 야, 빨리 내 얼굴 좀 고쳐봐. 빨리! 의사는 협박 끝에 결국 이 범인의 얼굴을 성형을 시켜줘요. 그리고 성형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범인이 그 의사 부부한테 너네 내 얼굴 봤지? 너네 죽어야 되겠어. 하고 의사 부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에 있던 간호사를 강간한 뒤에 또 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바퀴벌레 같은 마지막 한 명, 라스트 한 명. 얘는 도주를 막 계속하다가 이제 11월 18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에 주제무관이라는 관저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곳에 이제 침입을 해. 그리고 5명의 인질을 잡아둔 채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내가 누군지 알지? 알아, 몰라? 몰라? 아무튼 다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막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해. 그런데 이때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신 민진당의 쉐창팅이라는 분이 이제 이 범인에게 가서 막 설득을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막 하면서 설득을 하신 거지. 그래서 범인과 쉐창팅은 이제 직접 교섭을 하고 대화 끝에 범인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체포가 되죠. 이후 범인은 1999년 10월 6일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제일 먼저 잡힌 이 4마리, 사람명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이 4마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 4마리는요 이제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그 범죄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사건 후에 언론에서는 이러한 소문도 떠돌았대요. 바이빙빙의 딸이 죽은 거는 반일 감정 때문이다. 자, 중국의 순수 혈통이 아닌 그냥 일본의 피가 섞인 아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아요. 자, 그러면은 언론이 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리덩우이 총통, 그 총통의 뒤를 잇는 차기 총통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렌잔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당시 샤오엔의 납치 사실을 언론에 흘린 그 장본인이 렌잔의 측근이었고, 그로 인해서 상황을 그렇게 악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떠돌게 된 거지. 게다가 렌잔은 평소에 반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바이빙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스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이렇게 국회의원들과의 그런 게 있었나봐요. 교류가 조금 있었나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이빙빙과 사이가 나빠서 어쩌면 그 복수심에, 그 얄미운 괘씸함에 이 샤오엔을 죽인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뭐 그렇다라는 뭐 일종의 소문이 떠돌았던 거예요. 자, 뭐 별별 일들이 뭐 난무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지만 뭐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런 끔찍한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